여기서 큰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미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점은 64K에서 66K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확인했던 피보나치 비율 있잖아요. 0.5에서 0.618 구간이 64에서 66K 정도의 구간인데, 만약에 64K가 하단으로 돌파된다 라고 하면 이 저점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지입니다. 지금 시각이 2026년 2월 9일 오전 9시 정도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또 되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이 60K인데 지금 70.5K가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오르는 파동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많이 오른다, 아니면 여기서 하락한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점이 126.2K였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60K니까 하락폭으로 보면 52%가 넘는 하락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역대 최고점을 다시 갱신하려고 하면 110% 이상 올라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당장 아무리 비트코인이 변동폭이 큰 자산이라고 해도 110%를 한 번에 올린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굴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락할 때도 52% 넘는 하락을 하는 동안 일자로 하락한 게 아니라 굴곡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굴곡, 제가 이전에 계단식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단식 하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단식 하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의 수에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처음에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한 파동이 임펄스 파동으로 보이거든요. 보통 상승 파동이 임펄스 파동, 상승 파동을 되돌리는 조정 파동이 하락 파동인데, 역대 최고점을 넘을 만큼 크게 상승을 했는데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조정 파동이 나왔다. 이거는 조정 파동이 역대 최고점까지 상승할 만큼 큰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첫 번째 되돌려야 되는 파동이 임펄스 파동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임펄스 파동을 A파로 해서 파동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락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상승 반등이 이만큼 나오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ABC 파동이 하나 작게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작은 ABC 파동을 A파로 하는, 그리고 약간의 상승 반등을 B파로 하는 ABC 파동이 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다시 또 ABC 파동이 확장이 되어서 약간의 상승 반등, 저점 갱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때 기록한 저점이 80.6K입니다. 80.6K라는 저점도 역대 최고점 대비 굉장히 낮은 저점이지만 저점을 다시 갱신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오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7.9K까지 오르기는 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런 구간을 거치는 등 굉장히 오랫동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속파동은 임펄스 파동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만 속파동이 임펄스 파동이 나오고, 상승 추세로 이어지려면 속파동이 임펄스 파동인 게 여러 개 이어져서 크게 임펄스 파동을 그릴 수 있어야 됐는데, 속파동이 임펄스 파동인 게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상승이 97.9K에서 제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저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ABC 파동을 읽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A파랑 C파랑 그 규모가, 그 크기가 1대1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기준을 세우기에는 적합한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80.6K에서부터 94.5K까지, 84.5K에서부터 97.9K까지 1대1을 찍는 지점이 98K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ABC 파동의 고점이 97.9K니까 어느 정도 1대1을 만족하는 선에서, A파와 C파가 1대1을 만족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되게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래도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상승이 끝나고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임펄스다? 그러면 이게 임펄스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임펄스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나옵니다. 이 중간에 이거를 3파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첫 번째 파동이 임펄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임펄스에 대한 되돌림이 이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 이렇게 쏟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쏟는 모습, 요 안에서 일단 첫 번째 임펄스 파동은 여기까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쏟는 모습을 정확히 어떻게 카운팅을 해야 할까, 이거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쏟는 파동 전체를 3파로 둔다고 하면 4파는 3파에 0.382 정도로 조정을 거친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정도 가격에서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관점이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미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급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경로를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봉에서는 이 경로를 보기 어려우니까 30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30분 봉인데요.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나오긴 합니다. 한번 작도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것 같고, 앞과 뒤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조금 더 하다가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가격이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ABC가 단기적으로 완성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서서 12월 달에 보여줬던 움직임들 있잖아요. 이때랑 비슷하게 보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파동이 임펄스가 처음에 나오거나 아니면 잘 나오지 않거나, 잘 나오지 않는데 가격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길고 해가지고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비트코인이 12월에서 1월 초중순까지 거쳤던 움직임의 특징인데, 지금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을 확률을 일단 높게 보고, 만약에 그렇게 고점을 찍지 않았다고 하면 1파에서 나오는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 상승 추세선이 있고 하단 추세선이 있는데 요 안에서 이렇게 그리다가 조정을 주고 올린다 라는 것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고점을 한 번 정도 더 갱신을 하고 조정을 줬다가 조정을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보면, 고점이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 66K 정도 때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미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점은 고점을 여기서 한두 번 더 찍느냐 찍지 못하느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64K에서 66K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확인했던 피보나치 비율 있잖아요. 0.5에서 0.618 구간이 64에서 66K 정도의 구간인데, 만약에 64K가 하단으로 돌파된다 라고 하면 이 저점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파동 카운팅을 할 때 여기서부터 97.9K죠. 하락 파동의 시작점은 이전의 상승 파동의 끝점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하나 나타났고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3파로 보고 3파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이렇게 5파를 완성하러 간다라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으로 나오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64에서 66K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하단으로 뚫으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찍을 수 있는 저점은 52K 근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이 부분에서 ABC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A파와 C파가 1대1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1대1이 늘 지켜지는 비율은 아니지만 기준을 세울 때 참고하면 좋은 비율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동 카운팅을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1대1이 되는 지점이 52.7K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52K 전후를 만약에 저점을 뚫는다면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단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제가 어제 숏 포지션을 들어갔었던 매매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타난 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여기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1차적인 익절을 하고 2차 익절을 가기 전에 이 부분 71.7K의 스탑로스를 걸어놨는데, 스탑로스가 방금 막 터지면서 거래가 종료되긴 했거든요. 최근에 약익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약손절을 친 경우에요. 1차 익절하는 양보다 스탑로스 터지는 그 양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이번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비트코인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조금 침착하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당분간 매매는 쉬어갈 생각이고, 제가 이전 매매일지들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고, 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다 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69K를 뚫었죠. 69K가 하방으로 붕괴되면서 제가 이전에 되게 오랫동안 주장을 했던 69K를 깨지 않는 이상 3-3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파동이 3-3파고 그 이후의 파동이 3-4파여가지고 의미 있는 최고점 갱신이 최소 2번은 일어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가정이 일단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든 어떤 자산이든 지난주에 공유를 드렸던 나스닥이랑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원투 이렇게 가다가 임펄스 파동이 나오고 뒤에 4-5 이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임펄스 파동의 형태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비트코인도 어쩌면 알트코인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알트코인화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보통 상장이 단 다음에 크게 올랐다가 하락하고 저점 근처에서 거의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비트코인도 아직 이제는 69K가 깨짐으로써 일단 제가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명제가 깨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69K를 깼으니까 이전에 상승한 파동들,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원투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시작돼서 뒤에 4-5를 만들면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한 가격에서 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고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역대 최고점이 126.2K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 시기가 이때거든요. 이때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주봉 RSI가 30 밑으로 내려간 시기입니다. 지금도 주봉 다이버전스가 29.28로 30보다 소폭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봉 다이버전스가 30보다 밑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해서 주봉 다이버전스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꼭지점을 찍고 약간의 반등이 왔다가 다시 저점을 갱신하면서 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 얼마일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52K가 될지 아니면 다른 가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의미 있는 변곡점이 나와서 크게 상승할 여지는 있긴 합니다. 이런 거는 지켜봐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파와 C파가 1대1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단은 60K가 뚫린다? 그러면 52K까지 열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52K까지 열렸을 때 과연 비트코인이 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 수 있을지, 이때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었거든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크게 변곡이 와가지고 15K 때부터 126K 때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만약에 여기서 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긴다 하면 이렇게 좀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시황 관련해서는 텔레그램 방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자주자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는 제가 영상 속에 활용하는 자료와 제 매매 일지들 그런 것들도 올라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